오늘은 심리 정서적 영역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 정서적 기능의 개념입니다. 심리 정서적 기능은 인간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조절하며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관리, 자존감 형성, 정서적 안정, 감정 표현 및 공감 등으로 구성되며 개인의 정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업 활동을 매개로 하여 심리 정서적 기능을 회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자연과의 접촉, 생명 돌봄, 계절의 흐름과 함께하는 체험은 참여자에게 감각적 안정과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고, 특히 녹색 식물과의 접촉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언어적 표현이 제한적인 대상자에게 특히 효과적인 비약물적 접근 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학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5가지 이론입니다. 정서지능 이론, 자기결정성 이론, 스트레스 회복 이론, 바이오필리어 이론, 그리고 주의 회복 이론입니다. 첫 번째, 정서지능 이론입니다. 정서지능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정서지능은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서인식, 정서조절, 정서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치유녹용에 적용을 하면은 식물에 이름을 붙인다거나 감정일지를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이러한 감정카드 활용은 정서의 명명과 표현을 도와 EQ 발달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결정성 이론입니다. 인간은 자율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유능감,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관계성,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라는 3가지 기본 욕구를 지니고 있고, 이 욕구들이 충족될 때 진정한 동기와 심리적 건강이 발현됩니다. 자기 결정성이 결여될 경우 무기력감, 소외감, 흥미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원하는 작물이나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자율성과 유능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작업 및 교류 활동을 통해 또래나 치유농업사회의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관계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재적 동기가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회복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인간이 자연 환경과 접촉할 때 정서적 긴장과 생리적 각성이 완화되며 스트레스로부터 회복이 촉진된다고 봅니다. 자연 경관은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예측 가능하며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위협을 줄이고 안정감을 유도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러한 자연 자극은 심박수 감소, 근육 긴장 완화, 기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허브양 체험, 흙 만지기 명상 등이 이런 스트레스 회복 이론과 연결된 활동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필리아 이론입니다. 바이오필리아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연과 다른 생명체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자연 환경과 오래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이런 자연 환경에 선천적인 선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호 덕분에 자연 환경 속에서 정서적 안정, 존재 의미 강화, 소속감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식물과 접촉하고 돌보는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동시에 감정이입과 친밀감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의 회복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현대 도시인의 인지 피로, 특히 집중력 고갈은 자연 환경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환경이 부드러운 매혹을 제공하며 인위적인 집중이 아닌 무의식적 주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이론은 회복에 필요한 네 가지 조건, 탈일상성, 매혹성, 범위성, 일치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길 걷기, 계절에 따른 작물 관찰,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며 진행하는 야외 활동은 탈일상적 환경을 제공하고 주의력 회복을 돕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 직장인 등 집중력 저하 상태의 대상자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치유농업의 적용 가치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5가지 배경 이론을 가지고 치유농업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보면은 크게 7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과 정서 순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식물, 동물과의 비언어적 교감으로 감정을 투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을 강화합니다. 씨 뿌리기에서 수확까지의 경험은 나도 해낼 수 있다라는 감각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상 회복 및 자아 통합을 위한 매개입니다. 계절 흐름 체감으로 시간을 감각할 수 있고 자기 존재의 통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입니다. 네, 녹색 식물, 자연 소리, 햇빛, 흙 냄새는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감소시키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불안, 우울 척도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관계 회복과 소속감 향상입니다. 공동 텃밭 가꾸기, 수확물 나눔, 식물 이름 붙이기와 같은 타인과 함께하는 활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관계 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고립감과 단절감이 높은 대상자들에게는 이러한 활동이 공동체 소속감과 상호 지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6번째, 치유적 환경 설계와 공간 활용의 효과입니다. 치유농업은 단지 활동만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가 치유적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감각 통합 효과를 주고 어, 안- 예측 가능한 환경을 통해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유농업 공간은 도피 공간이 아니라 안전한 회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예방적 접근과 정신건강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중심을 넘어 예방적 교육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직장인, 노인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자기 돌봄, 회복 탄력성 향상 등을 주제로 중심으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기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효과가 앞으로 공공정신건강 서비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와 연결될 수 있는 어,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심리정서적 기능의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서지능에는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네, 정서지능이란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조절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마이어와 세버리는 정서지능을 다음의 3가지 핵심 영역과 10가지 요소로 체계화하였습니다. 3가지 영역은 정서의 인식과 표현, 정서의 조절, 정서의 활용입니다. 첫 번째 정서의 인식과 표현을 알아보면 그 하위 요소로는 자기 감정 인식, 비언어적 정서 표현, 타인의 감정 이해, 감정이입, 공감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 인식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자각하고 명명하는 능력으로 감정 조절 및 정서적 자율성의 출발점입니다. 비언어적 정서 표현은 표정, 억양, 제스처 등 말 이외의 표현을 통해 감정을 드러내는 능력으로 감정 전달의 신뢰성과 풍부함을 높입니다. 세 번째, 타인의 감정 이해는 타인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해석하며 감정 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공감적 소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감정이입,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자기 감정처럼 느끼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으로 신뢰와 유대관계 형성에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영역인 정서의 조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정서 조절은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통제하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분노, 불안, 슬픔 등을 인식하고 흘려보내는 기술이 포함됩니다. 타인 정서 조절은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완화하거나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능력입니다. 대인 갈등 조절과 지원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영역인 정서의 활용은 창의적 사고, 동기와 주의 전환, 계획 수립 및 실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는 감정 경험을 아이디어 생성, 문제 해결 등 창의적 사고에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동기화는 자신의 정서 상태를 과업 수행과 목표 추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주의 전환은 감정으로 인한 과잉 몰입이나 주의 편향을 조절하고 필요한 정보의 주의를 재조정하는 능력입니다. 계획 실행 능력은 감정적 정보와 상태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주요 심리 정서 문제 6가지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SM-5TR과 ICD-11의 분류 기준을 토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의 치유농업에 효과가 있는 자연 기반 중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6가지 유형은 만성 스트레스 및 적응 장애, 주요 우울 장애 및 기분 변화, 불안 장애 및 신체화 증상, 감정 조절 장애 및 충동성, 자존감 저하 및 자기 비하 경향,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축과 고립감이 있습니다. 네, 만성 스트레스 및 적응 장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신경계와 면역계의 기능을 저하시켜 불면, 만성 피로, 소화 장애, 불안 및 우울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응 장애는 생활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과도하거나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상태로 스트레스 요인, 상실, 이직, 질병 진단 등에 따라 다양한 양성으로 발현됩니다. 치유농업은 반복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활동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일상의 안정감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우울 장애 및 기분 변화는 우울은 슬픔, 무기력, 의욕 저하, 자기 비난 등 지속적 정서 상태로 나타나며 자살 사고나 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SM-5는 일관된 우울 기분, 흥미 상실, 수면 식욕 변화, 집중력 저하, 자살 사고 등을 진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생면 돌봄과 자연의 주기적 순환을 통해 소속감, 의미감, 희망감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불안장애 및 신체화 증상입니다. 불안장애는 일반화된 불안장애,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특정 공포증 등으로 나뉘며 예기불안, 회피행동, 자율신경계 항진, 심계항진, 발한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치유농업은 이러한 신경계의 조절과 감정 완화에도 효과적이고, 그리고 감정 조절 장애 및 충동성, 경계성 성격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외상 후 반응, PTSD 등에서는 감정의 급격한 변화, 분노 폭발, 자기 손상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 능력의 결함은 발달기 애착 손상이나 외상 겸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대상자는 안정적 관계 형성과 자기 조절 훈련이 필요합니다. 치유농업은 감각적 반복적 체험과 타자 돌봄을 통해 안정감을 회복하고 감정 전환 기제를 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 저하 및 자기 비하 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피,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우울 및 사회적 위축과 상호작용하며 반복적인 실패의 경험과 감정적 지지 결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생물체의 성장 과정을 돌보는 성취 경험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고 긍정적 자기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축 및 고립감은 사회적 접촉을 기피하거나 대인관계에서 두려움, 불편함, 무기력감을 경험하는 상태로 노년기 장애인, 청소년기 위기 상황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병리의 촉진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우울 및 자살 위험 증가와 연결됩니다.
치유농업은 집단 작업, 상호협력, 공유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연결망 회복의 매개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정서적 문제는 단일 증상이 아닌 복합적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치유농업은 심리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일상적 기능 회복을 유도하는 통합적 개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심리정서적 영역 치유농업 프로그램 사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농업은 다양한 생애 주기와 심리정서적 특성을 지닌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입니다. 아동 청소년은 정서 표현과 조절 능력이 아직 미숙하고 또래 관계나 학업 스트레스에 쉽게 영향을 받는 시기인데 치유농업은 감정을 식물이나 동물에 투사하며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돌봄과 성장의 경험을 통해 자기 효능감과 사회성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게 돕습니다. 그래서 감정 텃밭 만들기, 감정 카드 활용, 또래와 함께하는 협동 작업은 이러한 발달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수단이 됩니다. 청년기 및 성인기에는 직무 스트레스, 정체성 혼란, 관계 갈등 등으로 정서적 소진과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 대상자들은 치유농업을 통해 자연 속에서 주의 회복과 감정 안정, 그리고 자기 돌봄을 누릴 수 있습니다. 허브 가꾸기, 자연 명상, 감정 일지 작성과 같은 활동은 감정 인식을 높이고 자기 조절 역량을 향상시켜 정서적 회복을 유도합니다. 중장년층은 생애 전환기와 가족 사회적 역할 변화 속에서 무기력감이나 상실감, 우울감 등을 겪기 쉽습니다. 이들에게 치유농업은 실제적 활동성과 생명 돌봄의 성취감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고 계절성과 주기성을 내포한 농업 활동은 정서적 리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확물을 나누고 기록 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 회복도 가능합니다. 노년기는 은퇴, 배우자 상실, 만성질환,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심리사회적 위축을 경험합니다. 치유농업은 기억회상 자극, 감각 통합 활동, 공동체 기반의 참여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인지적 자극을 제공하며 고립감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취약고는 우울, 불안, 외상 후 반응, 충동성 등으로 인해 감정 조절 및 일상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들에게는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치유노업 활동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식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언어적 정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례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동 청소년 심리 정서 회복 프로그램, 대학생 심리 정서 회복 프로그램, 마음 돌봄 텃밭 운영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활동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자기 이해를 증진하고 감정 조정력을 강화하고 회복 통력성을 향상한다고 하는데 감정 기록 텃밭 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감정 식물이라 그래서 감정 상태에 따라 허브나 꽃을 선택해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감각 기반 활동으로 향기 명상이나 흙반죽 등을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을 발표하는 그런 사회적인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발달 가업, 정체성 형성, 관계 확장, 자율성 향상에 기반하여 자기 결정성 이론, 주의 회복 이론, 감정 표현 기반 정서 지능 이론에 근거하여 심리 정서적 자기 돌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성인 심리 회복 프로그램으로 자기 돌봄 치유 텃밭도 운영한 사례가 나오고요. 노인 심리 정서 회복 프로그램 사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례는 모두 자기 결정성 이론, 스트레스 회복 이론으로 기반해서 설계를 했고, 스스로 이런 돌봄 활동에 결정적인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넣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자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 사례 느린 돌봄 회복의 정원.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만성질환자의 인지적 과부하를 피하고 감각 조절의 필요성, 낮은 자존감과 정서 조절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저자극, 고예측성 환경에서 반복적인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회복 이론, 자기 결정성 이론, 정서지론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조현병처럼 만성정신질환자는 정서, 행동, 사고와 정신활동에 있어 매우 혼란스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환각과 망상 등의 양성 증상은 물론 정서의 위축과 감소, 이욕 상실 등의 음성 증상이 주요한 질환으로
이 치유농업 활동에서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원예 치료는 식용식물을 재배하면서 그 식물을 관찰하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성장하는 소리를 듣는 등 오감을 활용해서 자연의 치료적 효과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용원예 치료를 조현병 환자의 일상생활 기능과 사회적 기능 을 증진시킨 결과 삶의 질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활 능력이 향상되고 정신재활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유농업 상담 대화기법 8가지입니다. 칭찬, 질문 및 탐색, 반영, 공감 및 명료화, 격려와 지지, 제안, 간접, 합법, 반복 질문이 있습니다. 칭찬은 긍정적 재구조화라고 해서 진솔하게 상대방의 장점이나 밝은 면을 찾아서 이야기해주는 기법입니다. 너무 인위적이거나 과장되면 안 되고, 질문 및 탐색은 단순한 질문이나 사실 확인이라기보다 대화를 시작할 때 과제에 시작하면서 집중하기 위해서 주요 사항을 확인하거나 규명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됩니다. 반영은 상대방의 말을 적절히 받아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을 신호를 보내면서 상대방이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감 및 명료화는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느끼거나 생각해 보는 것이고, 명료화는 다소 애매한 상황이나 감정을 정리해주는 심리 상담 방법입니다. 격려와 지지는 심리 상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동기화시켜주기 위해 흔히 쓰입니다. 그래서 제안은 심리 상담에서 사용하는 충고나 지시보다 가볍게 쓰이지만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사용할 때는 부드럽고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제안하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간접화법은 심리 상담에서는 일반적인 직접화법보다 간접화법을 쓸 때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직접화법은 그 말을 왜 했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지요? 등과 같은 직접 묻는 화법이라면, 간접화법은 왜 그 말을 했는지 알고 싶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궁금하다. 뭐 이러면서 질문이면서도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꼭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닌 게 간접화법입니다. 그리고 반복 질문은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반복 질문은 잘 하지 않고 싫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심리 상담에서는 중요 사항들을 확인하거나 강조 정리하기 위해서 반복 질문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4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은 아동 청소년, 만성 정신질환자,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 성격 장애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많은 아동 청소년과 대화를 할 때는 맨 처음에 칭찬하고 질문하면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래서 친구가 대답을 해주면은 반영이 아까 뭐죠? 상대방의 말을 적절히 반복해 주는 것이죠. 아, 너 좋아하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고 다시 또 질문하면서 이렇게 그 친구의 감정을 명료화하는 스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정신질환자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을 듣더라도 존중하고 경청해주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물론 환각과 망상이 있는 환자에게 과도한 동조는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사람의 답변을 반영하고, 그리고 격려와 지지, 좀 위축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격려와 지지 요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과 치유농업을 할 때는 긍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울도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질문들, 긍정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지적인 분위기도 역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격려와 지지, 제안이라는 계속 활동을 해볼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막 우울증 환자라고 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비유, 충고는 하지 않고 반영,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다시 되돌아서 말해보고,
그리고 지지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격 문제 편집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치유 농업 초기 대화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심이랑 불신이 많아서 간단 명료하게 말을 하고 뭐 약속이나 활동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말하고 또 성실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칭찬과 질문 탐색이라는 기법으로 처음을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 이런 반복 질문, 여기 보면은 기법 중에 반복 질문, 8번째가 반복 질문인데요. 그 사람의 경우 좀 반복 질문이 짜증나게 할 수도 있고, 성격장애다 보니까 또 좀 이렇게 분노에 가까운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논쟁을 회피하고, 감정을 중립에 두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고요. 뭐 이렇게 막 질문으로 명료화를 좀 하고 싶을 때는 간접 화법을 통해서 좀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심리정서적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마지막인 네, 사회적 영역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